그럼 반대로 상황이 평범하며 성공과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숨막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공하고 싶은가요? 빚에 허덕이고 싶지 않은가요? 쪼들린 삶을 경험하기 싫은가요? 월급이 들어오면 그 즉시 통장에 돈이 인출돼서 고작 몇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싫은가요? 그러면요, 답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삶, 그들이 하는 말, 동기부여, 자기계발 강사와 컨설턴트, 상담가들이 이것 좀 제발 하세요. 이거 하면 돈 번다니깐요. 이렇게 해야 부자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요, 그대로 실행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무조건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사람들이 얘기하죠. 일단 시작해. 시작이 반이야. 시작만 하면 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 사이에서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갈 수라도 있는 거야. 우리가 일단 시작을 했을 때 리스크가 큰 실행이 있고 적은 실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 달간 해보자. 회사 끝나고 맛집을 다니면서 훗날 창업을 위해서 자료조사를 해보자. 유튜브를 해보자. 이건 리스크가 적은 실행이죠. 그런데 프랜차이즈를 창업해보자. 회사를 그만두고 스타트업을 해보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해보자. 이런 실행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리스크가 적은 실행, 그리고 내 강점과 재능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찾고 시작해도 여러분들의 실행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섣불리 움직이지 마세요. 리스크가 큰 실행은 절대 하지 마세요. 유튜버가 되고 싶으세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둘 건가요? 아니요. 일단 회사를 다니면서 하세요. 아직 내가 유튜버가 정확하게 나랑 맞는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내 재능인지 모르잖아요. 잘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누군간 이야기하겠죠. 넌 도전 정신이 없다. 넌 실험 정신이 없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럼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네가 지금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버를 하겠다고? 너 그럼 너는 부자가 되겠다는 확신이 있어? 확률이 있어? 그래서 하는 거야? 아마 내가 말한 확률이 더 높을걸? 회사를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유튜버가 되는 게 오히려 네 삶에 리스크가 더 적을걸? 근데 만약에 네가 리스크를 크게 잡고 회사를 그만두고 유튜브를 한다? 당장 그 다음 달, 그 다다음 달부터 힘들어지지 않을까? 유튜브는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은 실행부터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실행하세요. 무턱대고 기초 조사도 없이 무작정 일단 해본다면 대다수는 아, 이게 아니구나 라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물론 경험이 쌓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경험이 나중에 내가 정말 성공한 분야에서 필요한 경험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건 경험이 될 거야 라고 혼자 자위만 하고 끝날 확률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강점과 재능 분야를 찾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잘 돼서, 그냥 해보고 싶어서. 이런 사례는요, 이미 끝났지만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장사의 신만 봐도 우리는 고구마 3만 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수 있죠. 이 가게 왜 차렸어요? 라고 물어보면 남들이 하니까 잘 돼서요. 그래서 저도 해봤어요. 요즘 유행이잖아요. 저는 곱창을 냄새나서 한 입도 못 먹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아서 곱창집을 차렸어요. 카페 차려서 여유 있게 차 마시면서 카페 관리를 하고 싶어서요. 내 강점과 재능 분야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범위 안에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세요. 스티브 잡스, 스티븐 스필버그, 빌 게이츠, 워런 버핏, 그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특출난 재능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사람들은 내가 가진 강점과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강점과 재능을 운이 좋게 발견했거나 또는 본인이 인지하고 발전시켜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온 거죠. 남들이 하니까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들이 해봐, 하세요, 움직이세요 라고 해서 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나 자신부터 발견하세요. 나는 어떤 강점이 있는지,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그럼 누군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그게 쉬우면 벌써 찾았지. 아, 너 너무 뻔한 말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잖아. 하고 싶은 걸 찾으라고, 강점을 찾으라고. 근데 찾아봤거든? 못 찾겠던데? 해도 안 되던데? 그럼 네가 방법 좀 알려줘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뭐라고 검색하냐면요, 진로를 찾는 방법,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방법. 그 영상을요, 하루에 2개씩 보세요. 언제 보냐? 매일 잠자기 전에. 왜일까요? 잠자기 전이 제일 순수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머리를 대면 바로 잔다, 이런 분들은 언제 보는 게 좋을까요? 똥 쌀 때 보세요. 솔직히 우리 똥 쌀 때 똥은 아까 10분 전에 다 쌌잖아요. 그리고 영상이나 인터넷을 하느라 우리는 무릎에 홍당무 2개를 키우고 화장실 밖을 나옵니다. 또는 밥 먹을 때 보세요. 또는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할 때 보세요. 그리고 그 영상을 내가 이해한 대로 글로 정리하거나, 또는 내가 이해한 걸 누군가에게 설명해주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세요. 제일 좋은 학습법이 뭔지 아시죠? 내가 이해한 걸 남들에게 설명해주고 그들이 내가 말한 걸 이해했을 때, 그게 가장 좋은 학습법인 건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매일 2개의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방법, 강점을 찾는 방법, 진로를 찾는 방법, 재능을 찾는 방법. 영상이 4조 2억 3천 개 정도 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계발 도서. 이런 책들 있죠. 목표 설정, 시간관리, 진로 찾기, 동기부여,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하루에 10페이지씩 30일, 한 달 동안 읽으세요. 그러면 300페이지짜리 책을 한 달에 한 권 읽은 겁니다. 그럼 한번 늘려볼까요? 매일 20페이지를 읽으세요. 그러면 200페이지짜리 책을 3권 읽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 30페이지씩 읽으세요. 그럼 한 달에 300페이지짜리 책을 3권 읽은 거예요. 이래도 책 읽기가 어렵나요? 어려우세요? 그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디오북을 결제하세요. 저는 책도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거든요. 근데 이동하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또 운전을 하기 때문에 오디오북을 듣습니다. 오디오북 진짜 좋아요. 그리고 애플워치로 운전하다가, 저는 애플워치 앞 화면에 녹음 버튼이 있거든요. 속도를 좀 줄이면서 녹음 버튼을 눌러요. 이거 운전할 때 위험하지 않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을 녹음을 합니다. 자, 2가지 알려드렸죠.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을 찾아봐라. 두 번째, 책을 읽어라.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책을 읽은 걸 나만의 형식으로 재창조를 해라. 글을 써라.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라. 이 2가지입니다. 그럼 또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는 할 거예요. 너무 단순한데요? 저 해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너무 단순하다고요? 더 어렵고 복잡한 거 얘기하면 안 할 거잖아요. 지금 정말 간단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유튜브에서 영상 찾아보기, 책 읽기.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딨나요? 이거보다 더 복잡하면 우리는 안 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럼 이제 저 이거 해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그럼 여기서 이지성 작가님이라고 아시죠? 그 작가님의 책에서 나온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20대 중반에 이지성 작가님이 쓰신 20대를 변화시키는 30일 플랜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정말 제 뼈를 때렸습니다. 한 후배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서 선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야, 이 책 쓴 작가 진짜 대박인데요? 선배가 물었어요. 야, 왜? 왜 뭔데? 그때 이 후배가 얘기합니다. 와,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완전 방구석 히키코모리로 살았거든요. 정말 자존감도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었더니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저 지금 무언가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그럼 한번 열심히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나한테도 알려줘.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후배의 표정이 어두워요. 그리고 선배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배, 이 작가 이거 사기꾼이에요. 선배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후배는 말을 이어서 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너무 가슴이 뛰었는데 책을 책꽂이에 꽂아 놓으니까 원래 제 모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이 책을 쓴 작가, 이 사람 사기꾼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책을 팔아먹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선배가 후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너가 책을 읽고 가슴이 뛰었다고 했잖아. 너 그러면 그 책에서 네 가슴을 뛰게 했던 문장 중에 1년 이상 실천해 본 게 있어? 후배는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선배가 또 얘기합니다. 6개월 이상 실천해 본 적이 있어? 후배는 다시 한번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한 달 이상 실천해 본 적이 있어? 그때 후배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어느 정도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후배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죠. 그 작가는 자신의 30년, 40년 인생을 녹여서 200페이지짜리 책으로 축약을 시킨 거야. 근데 너는 단순히 일주일만 읽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이 그냥 가슴만 뛰게 하는 책 사기꾼, 책 판매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네가 사기꾼이 아닐까?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 달도 실천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치부하는 네가 오히려 사기꾼이 아닐까? 제가 읽은 지가 꽤 돼서 정확히 어떤 대상끼리 이야기를 했던 건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맥락은 똑같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해보셨나요? 1년을 해보셨나요? 1년이 너무 길다고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건데 1년이 너무 길다? 짧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1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내공이 있을까요? 이미 기본이 다져진 상태에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1년 동안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행한 사람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1년 만에 내가 성공을 하겠다? 그 기반이 튼튼할까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유튜브를 왜 할까요? 사람들이 유튜브로 돈을 벌었다고 하죠. 영상 10개 만에 구독자 1000명 만드는 방법, 유튜브 영상으로 한 달에 500만 원 수익 올리는 방법,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죠. 저도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높게 사는 형님이 한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유튜브는 내 본업이 있고 메인이 있고 유튜브는 서브가 돼야지, 유튜브가 메인이 되면 이건 기반이 없는 거다. 유튜브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이미지로 먹고 사는, 즉 공개적으로 유명한 연예인은 아니지만 일단 유튜브라는 건 불특정 다수가 나를 보고 또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내 말 한마디에 행동 한마디 글 하나에 나락으로 가버리는 게 유튜브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한 달 만에 유튜브로 100만 원을 벌었다, 5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니까 해라. 그렇게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영상 3개 올리고 구독자 안 늘어나고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이거 안 되네, 그냥 포기를 하죠. 근데 만약 유튜브가 메인이 아니라 내 수단으로 사용한다면요? 그래도 계속 할 겁니다. 왜요? 내 메인 사업, 내가 메인으로 하는 걸 알리는 홍보책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내가 판매하는 물건을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온라인에 올려놓으면요 불특정 다수가 또 내 영상을 봐요. 내 판매하는 물건, 서비스를 본다라는 거죠. 기반이 있고 서브로 유튜브를 한다면 더 탄탄하게 유튜브를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봤다고요? 안 된다고요? 1년 짧아요. 어떻게 1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누립니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뉴스에 나오고 인터넷에서 또는 여러 강연 프로그램에 나와서 강연을 하고 많은 강의료를 받고 박수를 받을까요? 흔치 않으니까요. 너무 빠른 성장을 생각하고 빨리 돈을 벌려는 생각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 기반을 다져나간다면 그 결과물이 굉장히 탄탄해지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자신의 강점과 재능 분야를 찾았어요.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실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가 빠졌죠. 뭘까요? 정확하게 또는 제대로 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실하게만 한다면 성장을 하겠지만 속도가 굉장히 더딜 겁니다. 그런데 매일 정확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실행한다면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PT를 받는 이유가 있죠. 정확한 자세로 정확한 횟수로 운동을 하면 내 몸은 좋아집니다. 근데 정확하지 않은 자세로 운동을 한다면 내 몸이 망가지죠. 혹은 더디게 성장을 하죠. 그런데 아마 매일 정확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해도 실력이 빨리 성장하진 않을 겁니다. 기초 지식이 없거나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력을 쌓는 기간 동안엔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고 쉬고 싶고 이게 맞나? 생각이 많아지면서 학습의 속도가 느려지고 동기가 떨어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정확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실행하면 기초 지식이 쌓이고 정리가 된 시점부터 실력이 수직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아무거나 무지성으로 실행만 하지 마시고 먼저 내 강점과 재능부터 찾으세요. 그리고 나서 매일 정확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실행하면 우리도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절대 돈이라는 건 쉽게 벌 수가 없습니다. 내공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남들이 쉽게 해서 빨리 돈 벌었다라는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나를 먼저 발견해서 그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그 위에 멋지고 견고한 성을 쌓으세요. 지금부터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상황이 터지면 시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지금부터 자아를 발견해서 기반을 잘 다지고 무언가를 실천한다면 경제적 자유와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반박시 네 말이 다 맞음.